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상황과 반응 두 번째 이야기를 갖고 상황과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하기 전에 앞서 어저께 이벤트를 했어요. 이벤트. 여러분들한테도 이벤트였겠지만 나한테는 졸라 이벤트였어. 그치? 이 채널 오픈하고 한 달 반이 넘었는데 구독자가 300명이야. 우리 학원 원생만 해도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될 텐데 구독자가 300명. 그동안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이벤트를 걸었더니 세상에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어.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도움을 드리면서 뭐 구독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좋아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니? 내가 또 카메라 앞에서 대고 뭐 구독과 좋아요 이지랄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점잖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욕도 많이 안 하고 잘 좀 해라. 잘 따라오시고요.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기를 잘 분석을 하자고 그랬지. 근데 이 보기는 뭘 언급하고 있어? 나를 언급하고 있지. 그러면 가의 시보다 나의 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잖아. 왜? 이 보기를 읽고 나의 시로 넘어가야지. 이해됐어? 그러면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마치 뭐처럼 분석을 해라? 비문학처럼 분석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 농문은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이게 누구의 노래야? 농민의 노래래.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화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니? 농촌이 피폐해졌대.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게 이농현상이지.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의 삶에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서 그럼 농무라고 하는 소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야? 농민들의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농무였나 봐. 춤추는 건가 봐.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골 때리네. 여기다 밑줄 안 치면 안 되겠지.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대.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무를 막 쳐 신명을 드러내. 원래는 농무의 기능이 그러한 것인데 시인은 그러한 농무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자 했대? 이게 주제잖아. 농촌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대. 역설은 뭡니까? 모순된 거잖아. 뭘 표현하는 거야? 농민들의 신명을 표현했어. 근데 그걸 갖고 뭘 얘기하는 거야? 암울함을 오히려 이야기한대. 그런 역설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대.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뭐 하나마나 한 소리고.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기를 우리가 잘 분석했을 때에 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의 신명이야 아니면 농촌의 우울한 현실이야. 그렇지. 후자가 되겠지. 그치?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갖고 시를 읽어주시면 되겠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나의 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훈련한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봐. 딱 봐. 전체를 딱 조망해. 어디다가 밑줄 칠래? 어디다가 우리가 밑줄을 칠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전 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정서적, 태도적 반응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봐. 졸라 중요하다. 빡.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게 굉장히 큰 정서적 반응이란 말이야. 또 있나? 꽹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물하게 될 뿐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비료값도 안 나와 어쩌고 할 때 신명을 한다는 뭐야? 아까 얘기했지. 신명. 이 신명은 뭐야? 농민들의 신명을 나타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농촌 현실의 암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보기하고 연결지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어차피 주제는 나왔어. 주제는 뭡니까? 농촌의 암울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시 분석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어디선가 무슨 공연 같은 거 했나 봐.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가 있었어. 구경꾼들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뭔가 쓸쓸한 분위기가 있죠. 우리는 자 여기에 나가 포함되어 있죠. 화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화자가 드러나 있네.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거 골 때리네. 분이 얼룩졌대. 그럼 뭔가 공연을 했으니까 얼굴에다가 분을 발랐었나 봐. 그지? 그런데 요거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약간 빡쳐하고 있다. 선생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 보기를 우리가 읽어봤잖아. 그 현실에 대한 뭔가의 울분이 있단 말이야.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공연이 다 끝나고 어디론가 가고 지금 술 처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내가 밑줄 치라고 했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농촌 현실에서 느끼는 화자의 그 비애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정서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 시를 쉽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소리야. 됐니? 꽹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이제 한 잔 먹고서는 이렇게 동네 도는 거야. 니네들은 이런 것들 보지 못했었겠지만은 선생님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동네 잔치 같은 거 하잖아.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 꽹가리 들고 징도 들고 하면서 동네 한 바퀴 휙 돈다는 말이야. 자, 아무튼 꽹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좁은 애새끼들밖에 없어요. 왜? 다 도시로 떠나갔다고 아까 이동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처녀애들은 기름진 담백에서 붙어서 철없이 킬킬 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꺽정임 꺽정. 서림이 그 새끼 밑에 있던 꼬봉이야. 아무튼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요.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꺽정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자,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A처럼 A-와 같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B처럼 B-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만 뭐가 되었든지 간에 결국에는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걸 나타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판단합니까?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에 아예 옆편에게만 맡겨두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세전을 거쳐 세전을 오면 소 파는 시장이죠.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그러니까는 보기를 안 읽고 그냥 읽은 새끼는 이것을 플러스로 이해하겠지만은 이건 결국에 우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한 다리를 걸고 날라리를 불거나 날라리는 오니까 태평소 같은 필이죠.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렇게 춤추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뭔가의 악기를 불면서 이렇게 춤출까나 하는 것들은 신명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밑줄 친 C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겠지. 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답이 3번이래.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자, 1번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농무, 신명 이렇게 연결되지. 신명 결국엔 마이너스. 그 다음에 1번 선택지를 쭉 가면은 결국엔 농무에 대한 설명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셔도 된다는 것이야. 2번 볼까요? B에서 악을 쓰는 킬킬 대는 거나 울부짖고 이 답이 뭡니까? 뭐 애새끼들 거기 있는 존재 그 구성원들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애새끼들, 처녀들, 사람들, 꺽정이, 서림이와 같은 사람들. 자,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죠. 농무를 신나야 되잖아. 근데 그때 현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자, 농무를 하면서 쭉쭉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 다음에 거기에 구성원들 다 어때? 마이너스적인 형편에 속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 세 번째,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신명, 결국에는 나 아직 선택지 안 읽어서 결국엔 이를 뭘로 이해해야 돼? 마이너스로 이해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부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줘. 이거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되는데 뭐야? 지금 극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부정적인 것에 대한 극복은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잘못되었다.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4번 볼까요? A와 B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어. 보고 살펴봐. 자, C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자조적이라고 하는 말 기억해? 스스로를 비웃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밑줄 친 C는 뭡니까?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것은 신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좌의 메인 이벤트라고 보셔도 돼요. 자, 유치원의 생명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생명의 서야 쉽지가 않아요. 자, 다시 선생님 미션 드릴게요. 얘는 지금 보기도 없어. 어디다가 밑줄 칠래? 여러분 내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밑줄 한번 쭉쭉 커봐. 컸어요? 선생님은 어디다가 밑줄 칠까? 나는 여기다가 밑줄 칠래.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청유나 명령 그리고 뭐뭐하고 싶다 따위의 직접적인 소망 이런 것들은 그냥 주제야. 이 시를 안 읽었지만 선생님이 주제를 얘기해 줄게. 이건 지금 보기도 없지 않니? 그지?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이렇게 됐지. 그럼 가고 싶은 거야. 뭔가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돼? 아라비아 사막의 의미만 뽑아내면 이 시의 주제는 그냥 잡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공식이야, 공식. 알았니? 또 어디다 밑줄 칠래? 세 번째 연애 마지막 그 원시의 본연한 자체를 날 배우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원시의 본연한 모습을 배우고 싶은 거야. 그지? 차라리 나는 화자가 나왔잖아.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후회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난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뭘 원하는 거야?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원하는 거야. 그럼 연결해볼까? 이 새끼 지금 어디로 가고 싶대?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고 싶대. 뭐하러? 원시의 본연한 모습을 얻고자. 그렇지 못하면 확 뒤져버리겠대. 되겠어? 이 주제를 연결하면은 이것이 미안합니다. 이 밑줄을 연결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주제가 돼. 그럼 이 시 전체를 읽으면서 얘네들의 어떤 구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어떤 기본적인 요건과 일반화된 어떤 공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시를 너무 수학 문제처럼 지금 공식화시키고 있잖아.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거 양아치야. 뭐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면 이거 양아치 강사야. 이건 진짜.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눈을 어디에다가 돌려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물론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하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좀 갖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먼저 보기 읽어. 주제 파악하면 주제 파악해. 그 다음에 시를 글자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내용 파악을 했을 때 니네 얼마만큼 지금까지 실패를 많이 봤니? 딱 본 다음에 어디다가 밑줄을 칠까? 화자의 어떤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 먼저 캐치를 해.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 그럼 땡큐. 그 다음에 나머지의 시어들을 그 주제에다가 다 쑤셔 바꾸면서 뭔가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야. 자, 한번 해봅시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독한 회의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나 봐. 뭐 의문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 회의 한자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뭔가의 깨달음을 구하지 못하고 됐냐? 어렵지 않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 됐어요? 애증은 뭐야? 사랑하다 증오하다 아니야. 보통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애증이죠. 그럼 여러 가지 감정 같은 것들인 것 같아. 내 또한 삶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짐지지 못하여 감당해내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나는 뭐하는 상태야? 생명이 부대끼는 상태야. 야, 부대끼는 게 뭐냐? 뭐 전날에 뭐 잘못 처먹었을 때 막 속이 부대끼잖아. 아무튼 마이너스야 이건. 됐어? 나의 생명이 마이너스일 때 됐냐? 뭐처럼?
병든 나무처럼. 그럼 이건 뭐야? 현재의 나의 상황이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뭐야? 병든 나무죠. 그럼 이게 뭐냐?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 내가 현장에서 이 시를 가르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 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 이거 가는 것까지는 좋을 텐데 왜 가냐? 왜 가냐? 라고 질문을 항상 해요. 시는요, 물고 내려오는 거야. 그 왜 가냐 했을 때 걔에 대한 답은 바로 위에, 물리는 그 위에 있어. 왜 가냐? 병든 나무처럼 지금 부대끼니까요. 그럼 왜 가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겠지요. 이것을 더, 이 마이너스를 더 증폭하기 위해서 가겠냐? 이건 미친놈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는 것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볼게요. 화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요. 그럼 왜 갈까요? 나는 지금 병든 나무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생명이 부대끼니까 부대끼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답을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영가입니다. 거기는 어디야? 아라비아 사막이 되겠지. 한 번 뜬 백일이 뭐야? 이거 태양이잖아.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일체가 모든 것이 all 되냐? 모래 속에 사멸한 다 뒤진 영겁은요, 이게 불교적 용어인데요. 존나 오랜 시간이야, 시간. 긴 시간. 긴으로는 표현이 안 돼. 긴 영겁의 허적, 정막이야, 정막. 선생님, 이런 단어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볼까? 모든 것이 모래 속에서 죽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영겁의 허적에, 영겁의 허적. 뭡니까?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어떠한 내용이잖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정막에서, 그치? 오직 알라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하는 열쇠의 끝. 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거기에 대한 설명이지. 거기는 어디? 아라비아 사막이지. 그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데 아라비아 사막의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치? 거기는 뭐야? 신마저도. 아라비아에서는 짱이 누구냐? 알라지 뭐. 그치? 알라마저도 뭐 하는 거야? 고민하고 방황한대. 알았니? 그러면 아라비아 사막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고민하고 방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야. 야, 물고 내려와서 일단 기본적인 태도를 봤잖아. 그 기본적인 태도를 보고서는 이 구조를 봤었더니 이 아라비아 사막에 해당되는 설명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아라비아 사막은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공간. 그 개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에 고민하고 방황해야 되는 공간.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거기 뭐 하는 데야? 고독한 공간이야.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누가? 나가. 얘가.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 게니. 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니? 아라비아 사막에 오기 전에는 뭐야? 생명이 부대끼는 그러한 존재였지.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독하게 고민하고 방황하면은 뭐라고 씨부리노?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된대. 나와 대면하게 된대. 나를 만나게 된대. 그럼 나와 만나게 되는 건 뭐야? 적어도 생명이 부대끼는 것이 해결된 상태가 되겠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야.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나의 모습은 뭡니까? 원시의 본연한 자태래. 깨끗한 상황에 뭐 순수한 상황이 됐든 원래의 나래. 그렇지 못하면 나는 아까 얘기했죠? 뒤져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되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시가 매우 어려운 시야. 생명에 관한 그 의미를 다루는 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단순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어휘로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말이야. 근데 구조를 살펴봐봐. 내가 생명에 부대낄 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겠다. 그리하여 부대끼는 생명을 내가 구하겠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존나 유치하고 단순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볼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어디로 가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그럼 아라비아 사막이 여러분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절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떠한 그 골방이 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어디론가 가재. 어디로 가서 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책하고 생각해보고 계속 나에 대해서 어떤 반출을 해보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이 설정이 될 수도 있지 않니? 그런 것들을 아닐까라고 우리 수준에서 한번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 됐습니까? 다 끝났어 이제. 이 문제 풀면 뭐합니까? 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항상 밑줄 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밑줄을 칠까를 갖고 생각을 해야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글자를 읽어볼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를 못 읽는 거야. 그래도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 파악이 다 됐으니까는 답만 한번 보자. 선생님이 뒤에다가 해설지 마련할게요. 나는 가와 달리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런 선택지를 풀 때는 요걸 살짝 지워요. 가와 달리. 그럼 나의 특징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는. 나는 뭐야? 얘는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니까 뒷부분에, 맨 뒷부분에 대꾸의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래서 가를 보면은 다시 미안합니다. 나를 보면은 한 다리를 걸고 날라리를 붉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어때?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요. 그러면 대꾸는 맞아요. 그런데 가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 대꾸라고 하기에는 문장의 길이 자체가 워낙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그렇지 않아. 나는 대꾸의 방식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 됐어?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가시면 가의 나와. 자,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냥 나가 아니라 가에서 박스 친 나야. 이건 뭐야? 대면하게 되는 나잖아. 대면하게 되는 나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어? 고민하고 방황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대면하게 되는 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되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야. 왜 얘가 적절하지 않은지 보자. 디귿은 밑줄 친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열렬한 고독이잖아. 고독. 고독은 뭐야? 과정이지. 긍정적인 나와 대면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얘는 플러스로 취급해야 돼? 마이너스로 취급해야 돼? 플러스로 취급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는 개소리잖아. 절대적 고독 상태에서 나에 도달해야지. 왜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나야 돼? 절대적 고독이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내가 고민하고 방황할 때에 진정한 나를 만난다고 얘기를 했잖아. 알겠어? 왜 여기서 벗어나냐고. 말도 안 되죠. 됐습니까? 자, 1번 그냥 한번 해볼까? 기억. 병든 나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기억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은 그렇죠. 나와는 대비가 된다. 나와는 플러스, 쟤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비. 차이를 보이는 게 맞다. 자, 니은은 뭘까요? 영겁의 허적이야.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서 아라비아 사막을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이잖아. 맞지?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 2번은 오케이. 4번. 리을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을 리을 뭐였냐? 원시의 본연은 자체나 내가 얻고자 하는 나야. 진정한 나야.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거는 좀 쉽고요. 5번. 미음 뭐고? 회한이 없는 백골조를. 이건 뭐 뒤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죽음의 이미지지요.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꼭 만나야만 내가 뒤지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5번 선택지도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야,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밑줄을 칠 것인가. 본문 어디에다 밑줄을 칠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시에 관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시에 반드시 무엇인가의 밑줄은 쳐져 있어야 돼. 이것이 저한테 배운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죠. 감사합니다.